그렇게 말하면 거절처럼 들릴까 봐요. 혹시 상대 기분 나빠하면 어쩌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군가의 부탁, 제안 권유를 받습니다. 작은 부탁부터 인생의 방향을 좌우할 선택까지 그 모든 갈림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네 또는 그래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내 진심이었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넘어가는 즉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얼떨결에 수락했을까? 왜 나는 항상 거절을 못할까? 왜 자꾸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억지로 웃거나 억울하게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를 거절하지 않으면서 나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 바로 지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힘에 대해 세 가지 각도에서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즉답을 피하는 말이 나를 지킨다. 생각해 볼게요는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요청과 제안을 마주합니다. 누군가의 부탁, 권유, 심지어 감정적인 호소까지.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거절하면 미안할까 봐와 수락하면 내가 힘들 것 같아서. 특히 좋은 사람이고 싶었던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커서 무조건 그래, 알겠어라는 반응부터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장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의사와 여유, 감정을 무시하는 습관. 결국 이 습관이 쌓이면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은 나를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 늘 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고 배려가 아니라 책임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경계를 만드는 말입니다. 생각해 볼게요는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닌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지금 결정할 수 없고 내 판단을 우선하겠다. 는 선언이자 신호입니다. 즉답을 피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상대의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지금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담긴 뉘앙스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결정권을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한마디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 선택의 주도권을 되찾는 힘이 됩니다. 즉답은 통제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마치 계약을 체결하듯 즉답을 요구합니다. 그래 할 거야. 나 지금 바로 알려줘. 아니면 거절이야. 라는 식으로 몰아붙이죠. 이는 무례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사실상 상대의 생각할 권리, 결정할 시간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상대의 말에 맞춰야만 대화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볼게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이런 무언의 압박을 차단하는 자기 방어막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던질 때 나는 즉시 그 안에 휘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즉답하는 습관은 실망을 키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빨리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묻고 더 빠르게 결정을 강요하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매번 그래 해줄게라고 답하면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언젠가 내가 거절이라도 하게 되면 실망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평소엔 다 들어주더니 왜 이번엔 안 해줘?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좀 서운하네. 이런 반응이 돌아오면 착한 사람일수록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요. 하지만 진짜 잘못은 처음부터 경계를 만들지 않은 그 말습관에 있습니다. 그래, 알겠어라는 습관적인 수락이 당연한 기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생각해 볼게요라는 태도를 꾸준히 지닌 사람은 기대보다는 존중을 받습니다. 상대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그가 내리는 결정에 무게를 둡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즉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은 결정 하나에도 시간과 고민을 담습니다. 바로 이 태도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금은 생각해 볼게요. 이 한마디는 자신의 내면을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그 어떤 제안이나 부탁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지, 내게 필요한지부터 먼저 따져보겠다는 자기 돌봄의 선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고 결국 남들에게도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먼저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려다 자신을 잃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타인을 위해 내 시간을 쓰고 감정을 나누는 일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여유는 즉답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생각해 볼게요. 오늘부터 이 한마디를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생각해 볼게요는 단순한 유보가 아니라 선긋기입니다. 상대에게는 무조건 그래가 아닌 사람이라는 신호이며 나에게는 감정과 선택을 분리할 시간을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 착한 게 죄야.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착함이 아니라 경계 없음일 때가 많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곧바로 응하고 대답하고 누가 도와달라 하면 일단 끌려가고 모임에 불러주면 고민할 새도 없이 참석을 결정합니다. 그 모든 결정 뒤에는 늘 같은 마음이 있죠. 싫다고 하면 안 좋게 볼까봐,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될까봐, 그냥 빨리 말해줘야 상대도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말들 뒤에는 또 하나의 감정이 따라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단호하지 못한 착함은 나를 점점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걸 포기합니다. 의사표현을, 판단을, 때로는 자기만의 리듬까지. 특히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은 사람일수록 모든 선택에 있어 빠른 수락을 선호합니다. 네, 할게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그냥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들이 쌓이면 상대는 우리를 항상 되는 사람, 늘 맞춰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무서운 건 그 이후입니다. 처음엔 부탁이었던 것이 나중엔 요구가 되고 결국엔 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선을 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볼게요는
침묵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수동적인 회피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선택의 유보이며 그 자체가 하나의 입장입니다. 지금 생각해 볼게요. 단 5글자지만 이 말 안에는 두 가지의 강력한 선긋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무조건 그래라고 하지 않는다. 내 결정엔 기준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 너의 요청은 곧바로 내 책임이 되지 않는다. 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도 여유를 줍니다.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보자. 분위기가 아니라 본질을 보자. 도와주더라도 내가 결정해서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의 여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긋기입니다. 무례하지 않지만 분명한 태도.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주도권은 내게 있는 상태. 상대방은 당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적인 예스맨이 아니라는 거려. 즉답은 감정, 유보는 선택.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특히 부탁이나 제안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대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즉답은 대부분 감정에 의한 반응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공기, 분위기, 사람의 표정, 기대, 미안함. 이 모든 것이 판단을 흐립니다. 그리고 그런 흐려진 판단은 대개 나중에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쉽게 수락했을까? 말하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해. 어떻게든 책임지긴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해야지. 이때의 감정은 피로로 남고 한번 그렇게 억지로 받아들이면 다음에도 같은 상황에서 거절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지금은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감정과 선택 사이의 시간이라는 쿠션을 놓게 됩니다. 그 몇 시간 혹은 하루의 간격이 나를 감정에서 분리시키고 선택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나를 나답게 만드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순간의 분위기와 감정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경계를 지키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지금 생각해 볼게요는 단순한 유보가 아닙니다. 상대에게는 나는 그냥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은근하고도 단호한 경고이며 나 자신에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 너도 내 감정을 먼저 챙겨야 해. 라는 따뜻한 조언이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희생해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진짜 존중은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문장으로부터입니다. 지금 생각해 볼게요. 이 한마디가 익숙해지면 당신은 절대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당당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진짜 어른의 대화는 결정보다 보류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핵심 선택일수록 즉답은 독, 여유 있는 판단이 신뢰를 만듭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즉각 반응하고 즉시 수락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사람을 유능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든 상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인간관계, 감정 그리고 인생의 큰 방향을 좌우하는 선택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결정에는 늘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대개 판단을 흐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류의 용기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즉답을 피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쟤는 너무 느려.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대답 좀 확실히 해. 하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빨리 말하는 사람보다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빠른 결정보다 올바른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 주말에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너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이 말에 감정이 동하면 우리는 곧장 대답해 버립니다. 알겠어. 도와줄게. 그런데 그 주말엔 가족과 중요한 약속이 있었고 몸도 너무 피곤했던 데다 도와주는 일이 꽤 부담스러운 일이었다면 우리는 주말 내내 마음이 불편하고 도와주는 내내 억지로 견디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음부터는 진짜 좀 생각하고 말하자.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즉답은 감정이고 보류는 판단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결국 감정보다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화가 났다고 해서 당장 이별을 선언하지 않고, 지금 서운하다고 해서 곧바로 관계를 끊지 않고, 지금 설렌다고 해서 무작정 시작하지 않고,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걸 덮어두지 않는 것. 이 모든 태도가 바로 보류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즉답은 대부분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언제나 변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과하게 퍼주고 기분 나쁠 때는 과하게 끊어내죠. 그래서 즉답은 종종 관계를 망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후회하게 만듭니다. 반면 보류는 판단의 공간을 만듭니다. 감정의 물결이 잦아든 후에 진짜 내 마음이 뭔지,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좋은 관계는 보류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싫은 건 싫다 해야 하고 좋은 건 좋다 해야지. 그게 솔직한 거야. 물론 솔직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관계는 단순한 솔직함이 아니라 신중한 진심에서 나옵니다.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떤 말이 마음을 찔렀을 때, 어떤 결정 앞에 섰을 때, 즉각 반응하는 대신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다투고 있을 때 됐어, 우리 그만 만나자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감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가 나서 제대로 말하기 어려워. 시간 좀 갖자.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건 판단입니다. 후자는 어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쌓일수록 관계는 싸움으로 망가지지 않고 대화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정을 늦추는 건 회피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 선택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비겁한 미움이 아니라 성숙한 유예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내 인생에 오래 영향을 미칠 선택일수록, 그리고 상대방과 깊은 신뢰를 쌓고 싶은 관계일수록 우리는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류는 그저 미루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결정을 위해
더 정확한 감정을 위해, 그리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해 일단 멈춰서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결단은 강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은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즉답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잠깐 멈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빠르게 움직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중요할수록 천천히 접근할 줄 아는 여유. 그것이 어른의 품격이자 관계의 품질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진짜 어른의 대화는 결정보다 보류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우리가 더 늦게 대답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성숙하게 결정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내가 선택한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고 상대와의 신뢰도 지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 앞에서 예스를 먼저 말하던 당신. 이제는 그 즉답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눈치를 보며 빠르게 대답하고 분위기를 망칠까 두려워 결정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내 마음이 아닌 선택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빠른 결정보다 깊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태도 위에서 비로소 자랍니다. 이제는, 지금은 대답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조금 생각해 볼게요 라고 선언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